이게 문항번호에서 니네 내일 문제 풀 때 갑자기 안 풀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단다. 12번쯤에서 왜 갑자기 탁 막히지? 이럴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건 사실 어떤 얘기냐면 그림과 같이 3차 함수가 있어. 그런데 kx라고 하는 직선이 있어서 양의 실수 k 값의 범위가 0과 m 사이에서 3개의 점에서 만나겠습니다라는 거야. 물론 라지 m 값은 너네 3개에서 만나기 위한 판별식을 쓰기는 써야 돼. 세 양근을 갖기 위한. 근데 그건 뭐 이 문제에서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고, fx와 직선 gx가 일사분면에서 만나는 점 pq라고 할 때 6방에 대해서 삼각형 넓이를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일단은 kx라고 하는 것이 3개의 점에서 만난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하기 시작할게. 그럼 요 포인트가 알파 콤마 k 알파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나와 있는 포인트를 베타 콤마 k 베타라고 생각을 하자네.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삼각형의 넓이가 이만큼이잖아요. 그 밑변의 길이가 얼마짜리면 6짜리인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삼각형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OQA라고 하는 삼각형이 있습니다. OQA라고 하는 삼각형이 3K 베타예요. 야, 거기서 누구를 빼실 거냐면 요 안쪽에 나와 있는 OPA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OQA에서 OPA를 빼시면 됩니다. 뭐 높이가 눈에 보이시죠? K 알파입니다. 그러니까 3K 알파를 빼시면 돼요. 근데 얘를 빼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3K로 묶어보아 베타 마이너스 알파인데 이 베타와 알파가 어떤 관계를 갖니가 관건이에요. 근데 실제로 KX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X의 세제곱에 플러스 6X의 제곱이라고 하는 방정식의 근이 알파고 베타인데 0을 제외한 근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라고 하는 형태의 플러스 K라고 하는 것이 는 0이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의 알파하고 베타를 더한 게 6 나와줘야 되고 알파 베타를 곱한 게 는 K가 나와주어야 합니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다이렉트로 구하는 건 어렵지만 제곱을 구하는 건 할 수 있거든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4알파 베타를 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미적분을 배우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 36-4K라고 하는 것을 최대값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해도 최대값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해도 미분하실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도 하지 마셔. 됐어? 하지 마시고 어떻게 집어넣으셔야 되냐면 K를 안쪽으로 집어넣어.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의 루트 안쪽에 몇 차식이 나오게 됩니까? 3차식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3차식의 무슨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냐면 최대값을 구해주세요가 목적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해볼게요 라고 생각하시면 72K라고 한 형태에서 12K를 빼지 않게 K제곱을 빼는 형태가 는 0 나오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K의 값이 얼마가 나올 거냐면 몇 나와요? 6 나오나요? 네, 이렇게 나오겠죠. 예.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K 값 대신에 6만 집어넣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나? 네,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루트를 미분하시는 것이 아니라 루트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식을 변형하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됐고요. 예. 잠깐만요. 뭐가 좀 이상한데? K값이 6일 때 예, 맞죠? 잠깐만, K값 6일 때 뭐 구하는 게 목적이었지? M 플러스 P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었지? M 플러스 P의 값? 잠깐만. 양수 K 값을 P라고 할 때 라지 M 플러스 P의 값을 구해라. 잠깐만 집어넣을게요. 라지 M 값이 뭐 나오죠? 3루트라고 하는 것에 6의 4제곱에서 4 곱하기 6의 세제곱 빼셔야 되죠? 계산이랑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자, 32죠. 아. 2죠, 2. 잠깐만. 뭐 이상한데?
어떤 거요? 제가 이거 잘못 계산했다고? 아니, N이 그 그래프 접할 때 양에서 되게 적혀있는데 그래프 접할 때 K 치는 아, 범위가 범위 어디 있죠? 아, 라지 M,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최대일 때 K 값을 P라고 얘기하는 거고, K 값을 P라고 얘기하는 거고, 라지 M 값은 범위 구하셔야 되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라지 M 값은 접할 때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 뭐가 이상하다가 있어. K라고 하는 것은 이 형태가 판별식이 0일 때를 쓰셔야 되거든요. 깜짝이야. 예, K 값은 9 나오겠습니다. 아, M의 값은 9가 나오겠습니다. 정답 얼마였어 이거?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K의 값은 6이 나올 때가 최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라지 M의 값은 9가 정답이니까 15가 정답입니다. 됐죠? 오케이, 요 얘기였고요. 그 다음 몇 번이냐면 13번으로 갑니다. 근데 이게 13번은 너네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너네가 일반적으로 K값이 1일 때 성립함을 증명해야 되고 이 문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K는 M일 때 성립을 가정한 다음에 그러니까 K는 M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증명을 하는 것이 수학적 귀납법의 구조거든. 근데 그 구조에서 M일 때 성립 가정한 걸 반드시 이용하셔야 돼. 이용할 방법을 쓰셔야 된다고. 근데 문제가 얘가 성립함을 증명을 하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가정한 식이 누구냐면 시그마 K라고 하는 것이 1에서부터 M까지 로그 2에 2K-1이라고 하는 것분에 M 플러스 K라고 하는 이 형태가 는 M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가정이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시그마 K라고 하는 것이 1에서부터 M 플러스 1까지의 로그 2라고 하는 것에 2K-1이라고 하는 것에 M 플러스 1-K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M 플러스 1하고 똑같습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여기 나와 있는 이 중간 과정을 채우는 게 목적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구조가 그런 거야. 됐어? 근데 너네가 생각을 할 때 따라가 볼게. N은 1일 때 성립함을 밝혔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성립함은 OK. 근데 N은 M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자라는 건 이것을 가정했습니다 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중간 과정을 보여주는 건데 K는 1부터 M 플러스 1까지 로그 2에 2K-1분의 M 플러스 1 플러스 K가 블라블라의 과정을 거쳐서 얘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립합니다를 얘기하는 거니까 다는 계산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M 플러스 1 나와야 돼.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이 중간 과정은 어떤 얘기냐면 내가 뭐라고 했니? 여기 나와 있는 M일 때를 성립하는 것을 이용하셔야 된다 했잖아. 그리고 이거 뭐예요? M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증명하셔야 되고 그럼 너네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 M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낮춰줘야 되냐면 M으로 낮춰줘야 얘를 쓸 수 있어. 그래서 일단 뭘 쓰는 거냐면 시그마 K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부터 M번째 것까지 로그 2에 2K-1이라고 하는 것분에 M 플러스 1-K로 바꿔줘. 얘를 얘로 바꿔줘. 그럼 M 플러스 1번째를 따로 빼냈다는 얘기지. M 플러스 1번째를 따로 빼내면 여기에 K 대신에 M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돼. 제가 뭘 잘못 썼는데요? 네, 플러스 K인데? 네. 예, K 대신에 M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돼. 그럼 로그 2라고 하는 형태에 K 대신에 M 플러스 1 넣었으니까 2M 플러스 2가 나오게 될 거고 여기 대신에 M 플러스 1 넣었으니까 2M 플러스 1 나와줘야 되지. 그러니까 이 가파트가 뭐가 나올 겁니까? 라고 생각하면 2M 플러스 1분의 2M 플러스 2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야. 여기까지 따라왔지.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좀 하나 생겨. 뭐가 생기냐면 여기 나와 있는 요 형태를 활용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생겨 먹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중간 과정에 뭐가 또 있어야 되냐면 시그마 K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부터 N번째 것까지 로그 2에 2K-1이라고 하는 것분에 M 플러스 이거 왜 자꾸 이렇게 써 있는 거야?
n 플러스 k라고 이렇게 바꿔주고 근데 로그의 성질상 이렇게 썼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썼다고 생각하시면 로그의 성질상 시그마 k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부터 n번째 것까지 로그 2라고 하는 것에 2k-1분의 n 플러스 k는 만들어 놨잖아. 플러스 여기 나와 있는 걸 뭐로 바꿀 거냐면 로그로 바꿀 거야. n 플러스 k분의 n 플러스 1 플러스 k. 지금 여기에 시그마가 걸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로그 2에 2n 플러스 1분의 2n 플러스 2가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됐어? 그러면 위로 올라올게. 시그마라고 하는 것을 k는 1부터 m까지 로그 2라고 하는 것에 2k-1분의 n 플러스 k 라고 하는 형태의 플러스 시그마를 여기다가 취해줄 거 아니야? 근데 시그마를 취해주면 로그의 성질상 덧셈은 무슨 수의 곱으로 쓸 수 있어요? 진수끼리 곱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럼 k 대신에 1부터 집어넣는 겁니다. 1 집어넣으면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 맞죠? 네. 아, 근데 제가 지금 나를 밝혀드려야 되죠? 플러스 시그마를 따로 쓰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거 1부터 집어넣어서 곱하기는 할 건데 아까 같은 그런데 여기다가 m을 집어넣었을 때의 효과가 m 플러스 m분의 m 플러스 1 플러스 m 2m 플러스 1인데 여기 k 대신에 m 플러스 1을 넣으면 2m 플러스 1분의 2m 플러스 2거든. 그러니까 얘가 없어지고 이렇게만 바꿔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야. 그러니까 이걸 안쪽으로 집어넣은 거지. 됐어? 그래서 나 파트가 누가 나올 거냐면 m 플러스 1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야. 괜찮으세요? 네. 그래서 여기도 n 플러스 1이야. 물론 마무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쭉 곱해서 더해주시면 돼요. 됐어? 오케이. 요런 얘기였고요. 그 다음 넘어가요. 15번으로 한번 가보죠. (15번은) 이제 내일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문제들의 수열 문제가 나오면 그냥 발견적 추론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대입하시는 수밖에 없다고. 근데 최근에 나오는 문제들이 물론 A1, A2, A3, A4에 정방향으로 추정하는 문제도 나오지만 역방향의 추정 문제도 꽤나 많이 출제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추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뭔지 볼게요. 모든 항이 의미 아닌 정수로 이루어져 있는 수열에서 짝수나 0이면 절반을 나누고 홀수면 1 뺀 다음에 2로 나눠줄래? 그런 얘기입니다. 됐어? 그러면 역추정인 거니까 AN이라고 하는 것은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의 2배로 쓰실 수도 있고 혹은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2배의 AN 플러스 1에서 1을 더하는 것으로 쓰실 수 있어요. 물론 이때는 AN이 0, 5월 짝수고요. 의미 아닌 정수니까요. AN이라고 하는 것은 홀수.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A1과 A2가 같지 않고 A2, 3 같지 않고 A3, 4가 같지 않다는 걸 얘기할 거고요. 지금 마지막에 나와 있는 다조건은 뭐냐면 5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시그마 값이 일정하다는 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값 스타라는 것을 가졌습니다. 라고 하면 A1 플러스 또로또로또로 플러스 A5라고 하는 것에 6을 한 번 더 더해도 똑같은 스타가 나와야겠는데 그런 생각이죠. 그럼 A6의 값은 몇 나오겠습니까? 0 나와줘야 되죠. 이게 7일 때도 8일 때도 9일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이 다조건은 무슨 얘기입니까? AN은 0이라는 얘기입니다. N이 몇 이상에서는? 6 이상에서는. 근데 미안한데 오해하면 안 돼. 6 이상에서 0이라는 거지 1, 2, 3, 4, 5항이 0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야. 0일 수도 있지만 확실한 건 A6부터는 무조건 0이라는 거지. 됐어? 그러면 역추정을 할 때 n 값이 1, 2, 3, 4, 5, 6 이렇게 써보자.
확실한 건 누구냐면 A6에서 0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 전으로 역추정을 해주면 0이 나오게 만든 건 0에서 나왔을 수도 있고 1에서 나왔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A5라고 하는 건 2A6 플러스 1이나 A5라는 건 2A6인 케이스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거든. 아 그렇구나. 그렇잖아. 1 빼고 2로 나누는 것이 0 나오거나 2배를 해서 0 나오거나 하잖아. 그러면 케이스의 분류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0이 나오고 1이 나오거나 해보시면 2가 나오거나 3이 나오거나지. 그럼 또 해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게 0이 나오거나 1이 나오거나 2가 나오거나 3이 나오거나 여기 4가 나오거나 5가 나오거나 여기 나와 있는 것도 6이 나오거나 7이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갈라질 수 있다는 얘기야. 괜찮아?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시그마를 취했을 때 그 형태의 최대값과 최소값 이걸 두 개를 모두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너네가 생각할 때 역추정을 하는 라인에서 어느 라인을 따라가야 제일 큰 값이 나오냐는 거야. 당연히 어느 라인이냐면 이쪽 라인을 따라갈 때가 제일 큰 라인이 나오지 않겠어? 라는 거지. 그러면 7이 나왔었으면 그 전에 누구 나왔겠니? 15가 그 다음에 31 나왔겠지. 그러니까 A1, 2, 3, 4, 5 이렇게 나오는 게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됐어요? 네, 그럼 라지 M 값은 몇 나올 겁니까? 57 나오나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최소값은 어딥니까? 라고 생각해서 너네들이 선생님 최소값은 당연히 이렇게 되는 라인 아닙니까? 빵빵빵빵빵. 아,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럼 나조건 위배입니다. 나조건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둘이 같지 않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여기 순간에서 끊어져야 돼요. 괜찮아요? 그리고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2, 4로 올라가는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는 라인이 제일 작은 값으로 취급할 수 있는 거죠. 최소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7가 되겠죠? 그러니까 차를 계산하시면 5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나? 역추정이야, 역추정. 자, 15번 됐고 넘어간다? 넘어간다? 논리가 그렇게 과하지 않지, 그치? 아주 어렵게 낸 거 아니야. 21번은 이게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너네가 AB랑 AC랑 똑같다는 삼각형이 있나 봐. 뭐 그런가 보지. 그런데 그 삼각형에서 선분 BC로 움직이는 점 이게 니네 일단 동점 나오면 긴장하긴 하는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에 대해서 이등변 삼각형이란다. 둔각인지 예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ABC에서 이변의 길이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P라는 포인트가 적당히 잘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죠. 괜찮아요? 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제가 이 각도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 나와 있는 각도를 베타라고 생각을 하면 사인 알파분의 BP 하고요. 누구하고 더하는 거냐면 사인 베타라고 하는 것에 CP라고 하는 것을 더한 형태가 얘가 최소값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알파라는 것과 베타라고 하는 각을 자르기가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 나와 있는 거잖아. 사인 대변과 대각의 관계가 나와 있으니까 그것과 똑같은 걸 사인 법칙으로 주시겠습니까?의 이야기야. 됐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나와 이 각도를 세타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리고 세타로 취급할 때도 0부터 세타가 2분의 파이까지만 간다고 할게. 선생님 왼쪽에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쪽을 예각으로 잡는 상황이나 이쪽을 예각으로 잡는 상황이나 똑같이 나올걸? 그렇지 않겠어? 그러면 세타 값을 0과 2분의 파이 사이로 잡아놓고 여기 나와 있는 걸 사인 세타분의 누구랑 똑같다고 쓸 거냐면 AC 얘랑 똑같은 거잖아. 사인 베타분의 CP 사인 세타분의 AC 그것과 무엇이 똑같은 거냐면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라고 하는 것분의 AB 이렇게 똑같지 않겠습니까? 라고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바꿔놓고 나면 AB랑 AC랑 똑같고 사인 세타나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똑같은 거니까 두 개의 AC라고 한 형태의 사인 세타분의 1을 곱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얘기야. 근데 내가 바라는 건 이 값의 무슨 값이냐면 최소를 구하고 싶어. 그런데 얘는 고정된 값이란 말이지. P 값이 움직인다고 해서 AC의 길이가 움직이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면
최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형태가 최소가 나와야 돼. 얘가 최소가 나오려면 이 분모 사인 세타가 무슨 값이 나와야 해? 그렇게 나와줘야 돼. 괜찮아? 아 그렇구나. 그럼 사인 세타가 최대인 순간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요 값이 최소가 되는 상황이구나 라고 판단을 했으면 세타 값이 몇 도일 때가 되겠습니까? 2분의 파이일 때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아 세타 값이 2분의 파이일 때. 그럼 집어넣어주면 두 개의 AC라고 하는 것이 얼마가 나온다는 거냐면 12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럼 AC라고 하는 것이 6이라는 거겠죠. 됐죠? 그리고 그때의 문제가 AP의 값은 4라고 했고요. 괜찮아요? 다시 그림 그리죠. 다시 그려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A, B, C가 있습니다. 그런데 90도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수선으로 떨어지는 P포인트를 찾으셔야 돼. 그리고 그때의 길이가 6이라고 얘기했고 이변의 길이가 4짜리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쵸? 예, 그러면 36에서 16 빼는 거니까 2루트 5 나오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이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근데 이거 원래는 해보셔야 되는데 여기 나오는 각도가 코사인 법칙을 써보면 둔각 나와. 내가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거야. 원래는 확인을 해야 돼.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건 어떤 포인트가 적당히 잘 있나 봐. 근데 무슨 점인 거냐면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중심을 두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니까 얘를 O라고 둔다면 외접원의 중심이라서 이변의 길이를 스몰 r이라고 얘기했을 때 얘가 스몰 r인 거고 이변의 길이가 r에서 뭘 빼야 되는 거냐면 4를 빼줘야 되거든. 됐어? 그러면 요 안쪽에 피타를 써주시면 r의 제곱이라는 것이 r-4라고 하는 것에 전체의 제곱에서 20을 더한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야. 잘 따라오셨어요? 예. 괜찮으시죠? 그럼 계산하시면 8r이라고 하는 것이 36 나올 거니까 r 값이 4로 나누면 2분의 9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됐죠? 예, r 값이 2분의 9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요 삼각형의 넓이 구해서 2배 하는 건 사실 1도 아니죠? 됐죠? 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 22번으로 가보죠. 치웁니다. 치웁니다. 그리고 하나 얘기해주면 너네 내일 시험 문제 볼 때 너네 지금 원래 문항번호 그러니까는 14번부터가 작년에 4점짜리였거든. 그러니까 올해는 문항번호 몇 번부터가 4점짜리냐? 뒤져봐봐. 몇 번부터가 4점인지. 몇 번이야? 9번. 똑같아. 똑같아. 그러니까 9번부터가 4점의 시작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9번은 그래도 좀 쉽게 풀릴 수 있지만 10번, 11번, 12번 그러니까 이쯤에서 한번 막힐 수 있어. 근데 그걸 넘어가야 돼 그냥. 그래서 그럴 수 있어. 내가 왜 앞번호부터 막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알았냐? 너네가 막힐 수 있는 문제가 아까처럼 수열 문제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진짜 걱정하는 문제는 삼각함수의 기니디나 아니면은 삼각함수의 변수 많이 붙어있는 문제 이게 좀 그지 같은 거거든. 그래갖고 그 문제가 나오면 딱 생각이 안 난다. 이게 도저히 어떤 그래프가 움직이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 넘어가도 돼. 알았어? 근데 너네가 전통적으로 어렵다고 느꼈던 주관식의 마지막이나 객관식의 마지막 혹은 선택의 마지막 번호 있잖아. 그러니까 문항번호로 따지면 15번과 22번과 30번 내가 지금 풀 문제 15번과 22번과 30번이 만약에 수2 문제면 수1보다 쉬울 수 있어. 무슨 말 알겠어? 그러니까 문항번호에 쫄지 마시라고. 됐냐?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주면 그 문항번호에 그러니까 15번이나 22번이나 그쯤 번호야. 14, 15, 21, 22야. 그쯤 번호에 나오는 수2 문제가 나왔고 그래프의 개형 문제가 나왔잖아. 그러면 하나하나 따박따박 계산할 생각하지 말고 이게 어떤 그래프 하는 걸까를 찍어 푸셔야 돼. 어쩔 수 없어. 알았어?
자, 봐. 최고차 계수가 1인 2차 함수. 아, 2차 함수가 있구나. 최고차 계수 1이니까 계산하라는 얘기야. 근데 t-3 곱하기 ft라고 하는 이 형태는 몇 차식이냐면 3차식이겠지. 그 3차식을 적분한 거니까 gx는 몇 차식이겠니? 4차식이겠지. 4분의 1 x의 4제곱에 플러스 블라블라일걸?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4차식이 gx입니다 라는 거지. 잘 따라왔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니까 g0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가 나오는 건 확실해요. 0이 나오는 건 확실해요. 예, 그리고 gf'x라고 하는 것이 x-3 곱하기 fx가 되는 것도 예, 그것도 확실해요. 그럼 당연히 g'의 값도 0이겠군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gx가 언제나 0보다 커나 같답니다. 0에서 0인데 프라임 3이 0이고 0보다 커나 같다는 건 0,0을 일단은 지나가야 할 거 아니야? 0,0을 지나가야 되는 거니까 얘를 지나가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래프여도 괜찮아. 그것도 괜찮고 그것도 괜찮아. 그 다음 그래프가 이렇게 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래프도 괜찮아. 안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 가조건 얘기하는 거야. 혹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중근 갖고 올라가는 것도 괜찮아. 혹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삼중근 갖고 올라가는 것도 그것도 괜찮아.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나 지금 0이라고 여기에 표시하는 거야.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g'의 값이 0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이 그래프는 아웃이야. 왜냐하면 미분값 0 되는 게 한 번 더 튀어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웃이고. 그 다음 나 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gx는 a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ha라고 합니다. 근데 ha가 불연속점의 개수가 하나라고 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y는 a라고 하는 라인을 날려볼게요. a라는 라인이 이렇게 들어올게요. 그러면 요 라인에서는 빵개 한 개, 세 개, 요 사이는 두 개, 그 다음은 네 개, 그 다음은 세 개,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올라가다가 여기서 불연속 한 번, 여기서 불연속 한 번, 여기서 불연속 한 번이니까 얘는 나 조건 때문에 아웃이에요. 됐어요? 똑같은 논리로 얘도 빵개에서 두 개, 세 개니까 불연속점이 얘 좀 덜 나오기는 하지만 불연속 포인트가 한 개가 아니라 몇 개가 돼버립니까? 두 개가 돼버리죠. A가 이 라인일 때와 이 라인일 때 두 번 불연속이라고. 그러니까 얘도 아웃이야. 불연속은 한 번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얘야. 왜냐하면 얘는 여기 나와 있는 0라인만 지나면 이쪽에서는 안 만나고 이 위에서는 무조건 두 개에서 만나거든. 이해하셨어? 아, 그렇구나. 그러면 얘가 가능한 그래프고 이게 찍어 푸는 거야. 가능한 그래프고 얘가 3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지. 근데 이 포인트가 삼중근이었어 라고 생각하면 너희가 이렇게 생겨먹은 라인, 그러니까 G3이야 실제로는. G3이라고 하는 라인을 집어넣으면 극값과의 비율 관계가 몇 대 몇? 3대 1이지. 그러니까 얘가 뭐가 나올 거냐면 마이너스 1 나오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인 거라고. 그렇구나. gx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를 품어야 되냐면 gx에서 g3이라는 것을 뺐을 때, g3이 뭔지 몰라? 뺐을 때 x 플러스 1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 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것은 3개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4분의 1을 가져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이미 g0의 값은 얼마라고 얘기했니? 0이라고 얘기했지. 그렇지. g0의 값은 0인데요 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괜찮으세요? 예. 여기 써있잖아요. g0의 값은 0인데요 라고 생각해서 대입을 해주면 왼쪽은 마이너스 g3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은 0을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27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군요. 괜찮으세요? 아, 됐어요. 그러면 gx가 누굽니까? 라고 하면 4분의 1이라고 하는 것에 x-1, x-3이라고 하는 것의 세제곱에 플러스 4분의 27이에요.
gx 구해드렸고요. 됐죠? 네. 그리고 gx라는 그래프에서 gb를 빼가지고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의 개수가 한 개라는 건 요 라인이에요, 그냥. 됐어? 그러니까 얘가 gb인 거죠. 됐어? 근데 문제에서 b의 값이 무슨 수라고 했냐면 음수라고 했으니까 니네 이걸 3이라고 쓰면 안 돼. 뭐라고 써줘야겠어? 마이너스 1이라고 써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b의 값이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리고 gf'x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얘를 미분하게 된, 진짜로 얘를 미분하게 되면 미분값 0 되는 게 0하고 3에서 나오는데 미분했을 때 x-3은 몇 개를 갖고 있어야 되면 2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x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 4차를 미분하면 3차. 최고차 계수 1. 그런데 이게 x-3 곱하기 fx니까 써있잖아. fx니까 아 그렇구나. fx라고 하는 것은 얼마가 나옵니다. 라는 얘기예요. fx는 x 곱하기 x-3 나온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셨나요? 예. 예, 그렇게 해서 문제에서 요구한 게 누구였냐면 GB하고 FB하고 더해주라고 했거든요. 그럼 FB는 얼마, GB는 얼마냐면 G-1의 값인 거니까 여기다가 쭉 대입하시면 4분의 27 나오겠죠? 그 다음에 FB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F-1의 값이죠? F-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실 거잖아요? 그럼 4가 나오겠죠? 괜찮으세요? 예.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걸 곱하면 정답이 2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냐?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의 개형인지를 맨 처음에 유추를 하고 시작해야 돼. 됐어? 자, 넘어간다. 아, 근데 내가 이걸 풀려보니까 애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그럼 9월 평가원에 이거 나와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나오는 건가요? 물어보신 분들인데 몰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알았어? 아, 그리고 또 이제 똑똑한 애들이 나한테 물어보기를 선생님 그럼 이건 안 나와요? 를 물어보더라고. 이게 비대칭 극값 3개를 갖는 형태. 나온 적 있어, 이것도. 알았어? 근데 뭐 나올지는 몰라. 대신 그래프의 개형을 어떤 그래프의 개형인지 찍어 푸셔야 돼. 됐어? 조건에 맞게. 넘어간다. 내 생각에는 아마 수1보다 수2를 찍어서 맞추기가 훨씬 더 쉬울 거야. 됐어? 수2 많이 했으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해? 수원을 못 푼다는 게 아니다, 니네. 수원을 못 푼다는 게 아니라 그런 느낌인데, 내 입장에서는. 수원 문제를 선생님들끼리 문제를 내고 출제를 해. 선생님들끼리 출제하는 거거든. 여기서 내가 낸 문제도 한 10개 정도 있고, 어쨌든 선생님들끼리 나눠 문제를 풀어. 그리고 이제 서로 내보고 이게 괜찮은 것들을 픽을 해. 근데 이제 수2는 문제를 서로 만들고 바꿔 풀면 아 이제 출제자가 이렇게 냈구나라고 하는 게 방금처럼 보여. 근데 수1은 무슨 느낌이냐면 더 지니어스 푸는 느낌이야. 이게 아 진짜로 문제적 해결 남자인가 뭐 아무튼 그딴 거 있잖아. 문해남인가 뭐 아무튼 그딴 거 푸는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게 출제자가 도대체 여기에 어떤 규칙을 숨겼을까는 직접 대입해 보셔야 돼. 됐냐? 쫄지 마시고 대입해봅니다. 자, 28번 가시죠. 28번은 좌표 평면의 두 개의 점 라지 A하고 라지 B에 대해서 두 개의 벡터를 더한 거나 뺀 거나 똑같습니다. 이건 아마 금방 해결하셨을 거예요. 양쪽을 뭐 하시면 해결이 됩니까? 제곱하시면 해결이 되죠. 양쪽을 제곱해 보잖아요. 양쪽을 제곱을 시켜오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PA제곱, PB제곱은 날아가게 되고 왼쪽 2PA100, PB100 내적 오른쪽 마이너스 2PA100, PB100 내적이 나오게 돼서 PA 벡터라고 하는 것과 내적하기를 PB 벡터를 내적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는 빵이라는 게 나오게 돼요. 근데 이건 해석하기를 선분 AB를 지름으로 원이죠. 그렇죠.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여기까지 맞아.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 근데 AB라고 하는 것이 빵 콤마 5하고 6 콤마 8입니다 라고 해서 좀 그려줄게. 라지 A라는 포인트가 0,5예요. 뭐 일단 알겠어요. 0,0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들이죠. 그러면 6,8이라고 하는 것은 6, 여기쯤이요.
이렇게 드리면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를 지름으로 삼는 원을 그려주셔야 됩니다.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가 되었겠죠. 그러니까 P라고 하는 포인트는 이 원 위를 움직여야 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OB 벡터하고 AP 벡터의 내적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Q를 구하라고 했거든. 근데 OB 벡터라고 얘기하면 얘가 OB 벡터야, 친구들. 됐어? 그 다음 AP 벡터의 값 최대가 P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P 포인트가 원 위를 움직이는 거니까 원 위의 중점 라지 M이라고 잡고 이걸 MP 벡터라고 하는 것과 MA 벡터 MP 벡터라는 것과 MA 벡터로 쪼개줘야 돼. 됐어? 근데 어차피 여기 나와 있는 이 벡터는 고정값인 거잖아. 고정값은 최대가 되게 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OB 벡터와 MP 벡터가 최대가 되는 그런 P 포인트를 찾아주세요가 관건이야. 근데 OB 벡터도 고정된 벡터지. 고정된 벡터니까 MP 벡터라고 하는 것은 이 벡터와 뭐 하도록 세팅되면 되냐면 평행하도록 세팅되면 돼. 그래서 그 포인트를 뭐라고 잡기로 하냐면 Q라고 잡기로 하겠다고. 평행해 보이냐? 평행하다고 하자. 왜 아닌 것 같아? 자, 이렇게 되었어. 근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OA 벡터하고 이 벡터의 내적의 값을 구해라. OA 벡터라고 하는 것과 내적하기를 두 개의 AQ 벡터라는 형태의 이렇게 계산하셔야겠습니다 라는 거죠. 근데 이거 제가 살짝만 좀 바꿔드리면 AQ가 두 개 있으니까 살짝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이게 무슨 벡터죠? BQ 벡터인가요? AQ-AB니까. 그러니까 BQ 벡터하고 AQ 벡터를 더하라는 얘기인가요? 거기에다가 누구를 내적하는 거냐면 OA 벡을 내적을 하라는 건가요? 맞죠? 근데 BQ 벡터가 누구냐면 요 벡터거든요. 근데 AQ 벡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벡터를 더해 주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MQ 벡터라고 하는 것의 2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OA 벡터라고 하는 거하고 내적하기를 두 개의 MQ 벡터라고 쓰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시는 건 두 개의 OA 벡터라고 하는 것과 MQ 벡터의 내적값을 계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생각이에요. 잘 따라오셨죠? 네. 근데 OA의 길이가 얼마예요? 5죠. MQ의 길이가 얼마예요? 라고 얘기하면 반지름의 길이죠. 반지름의 길이는 여기 나와 지름의 길이를 먼저 구해주죠. 따라오고 계시죠? 예. 36하고 9하고 더하셔야 되죠? 45죠? 그러니까 3루트 5죠. 그럼 2분의 3루트 5인가요? 거기에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셔야 되는데 그 세타 값이 MQ 벡터와 OA가 이루는 각이면 MQ가 OB와 평행한 거니까 여기가 세타가 됩니다. 이런 얘기랑 같은 거예요. 잘 따라왔어요? 됐어요? 예, 그러면 세타 값으로만 생각해 주시면 O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고 B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고 근데 이변의 길이가 아마 10 나올 거고요. 여기가 8 나오게 되고 얘가 세타 값이니까 실제 코사인 세타의 값은 몇 분의 몇을? 5분의 4를 곱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계산해 보시면 12루트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됐어? 이거 내가 풀려보니까 어떻게 푸신 분들도 있냐면 되게 잘 풀었던데 내가 잘 풀었다는 건 돌려깎기 하는 거야. 그렇게 풀지 말라는 거야. 평면의 방정식에서 원의 방정식을 만들고 만든 다음에 Q를 찍어가지고 Q라는 좌표를 대입해서 풀어가지고 맞췄더라고.
틀리진 않거든? 근데 니네 책 이름이 선택 과목 책 이름이 기하와 벡터잖아. 그러니까 기하적인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자꾸 좌표에 집어넣지 마시고. 아니야? 도저히 안 되면 넣기 하겠지만. 그치? 자, 마지막 문제는 제가 지난 시간에 해드렸던 접는 도형으로 만들어 드렸어요. 예, 접는 도형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직 방향 펼쳤을 때 수직 방향을 기억하라고 했다. 기억나냐? 꼭 기억해야 된다.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게. 잘 봐. 그림과 같이 선분 AB의 길이가 4짜리, BC의 길이가 6짜리, 그 다음에 90도인 삼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는데 어떤 점 D라고 하는 것을 적당히 잘 잡아가지고 AD를 접는 선으로 접었대. 됐어? 근데 이변의 길이가 몇인 것은 확실한 거냐면 4인 것은 확실해. 문제 써있으니까 그거는. 됐냐? 아, 그렇구나. 그런데 요렇게 접어서 2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그 2라고 하는 점이 평면 ADC 위로의 정사형이 AC 위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점에서 AC 위로 적당한 수선의 발을 내리면 ADC라는 표현이야. 평면 위로 수선의 발을 내리면 AC라고 하는 것 위에 있을게 그런 얘기라고. 잘 따라왔어? 지금 내가 내린 발을 H라고 하면 이건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그런데 문제에서는 뭘 구하는 게 목적이냐면 면과 면이 이루는 각 EAD라고 하는 것과 ADC라고 하는 것이 이루는 각이니까 둘의 교선은 AD. 맞지? 둘에서 90도로 쐈을 때 이루는 각이니까 여기 적당한 곳에 90도, 여기 적당한 곳에 90도가 나오게 되겠지. 왜냐하면 얘가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니까. 그래서 세타2라고 하는 것이 여기가 세타2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했어? 괜찮아? 그런데 세타1이라고 하는 게 누구냐면 선분 EA와 ADC가 이루는 각. 너네 평면과 선분이 이루는 각 하나만 그려줄게. 이렇게 생겨먹은 평면과 이렇게 생겨먹은 선분이 이루는 각을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선분 위에서 평면의 수선의 발을 내리지. 그게 H야. 그리고 어느 각을 구하는 거냐면 연결시켜서 여기 나와 이 각도를 세타1으로 구해주는 거거든. 그러면 EA라고 하는 것을 연결해. 그랬을 때 세타1이 어디냐면 얘가 세타1이야. 잘 따라왔어? 그러면 내가 삼각형 좀 쪼개줄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삼각형이 있을 거라는 얘기야. 잠깐만요. 제가 잘못 그렸어요. 노란색이죠?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가 있을 거라는 거고 얘가 세타1이라는 거야. 근데 얘가 E고 A고 H라고 생각하면 길이가 변함이 없는 게 A, E의 값은 변함이 없어. A, B를 접은 포인트가 2니까. 그러니까 이변의 길이가 4가 나올 건데 근데 코사인 세타1이 4분의 루트 13이라는 건 얘가 루트 13이라는 얘기고 이변의 길이가 몇이야? 루트 3? 뭐 이렇다는 얘기겠네. 괜찮아요? 네. 그래서 어디 길이를 알았냐면 이 길이가 루트 3인 것은 그건 알겠어요. 됐죠? 근데 어디 길이가 루트 13인 걸 알았냐면 AH의 길이가 루트 13인 걸 알았는데 다시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변 길이가 6이죠. 66에 36에 16 더하면 얼마죠? 52죠. 얘들아? 52가 4 곱하기 13이죠. 친구들? 그러면 이게 2루트 13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H라는 포인트가 찍힌 게 어디라는 거냐면 루트 13이라는 포인트에 찍혔어. 이런 겁니다. 생각하시죠? 직각삼각형이에요. 빗변의 중심이군요. 무슨 심이죠? 외심이죠. 얍. 외심이라서
여기 나와 있는 요 점을 연결을 이렇게 시켜주게 되면 여전히 뭐가 나오게 되냐면 루트 13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외심이라서요. 여기까지도 괜찮으세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보라색이 얘예요.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요 보라색,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녹색이 어디냐 하면 얘예요. 이렇게 생겨먹어서 E라고 얘기를 해보죠. A, B, C, D, E, F라고 하죠. F라고 하죠. 아이고. 여기가 그러면 F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구할 게 보라색 분의 녹색을 구할 거 아닙니까? 이해하셨어요? 둘을 더해서 루트 13이 나오는 것을 알았고요. AD라고 하는 요 라인에 대해서 90도, 90도인 것도 그것도 알겠다고요. 잘 따라왔니 지금? 괜찮니? 아,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생각 잠깐만 더 해보죠. 여기를 제가 만약에 세타라고 해줘요. 괜찮으세요? 근데 얘가 지금 무슨 점이었죠? 중점이었죠. 중점이었으니까 요렇게 생겨먹은 형태의 삼각형을 보시면 중점 잘랐으니까 2고요. 요 변의 길이가 얼마냐 하면 3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인 세타가 얼마가 나오냐면 루트 13분의 2 나온다고. 선생님 갑자기 왜 사인 세타입니까? 그러면 얘가 세타거든. 그러니까 사인 세타가 누구분의 누군 거냐면 4분의 BFG. 됐어?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BF의 길이가 루트 13분의 8 나오지 않습니까? 라는 거라서 13분의 8 루트 13이야.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FH라고 하는 길이는 녹색 길이야. 그 길이는 더해서 루트 13 나되는 거니까 13분의 5 루트 13 이렇게 나오겠다는 얘기지. 됐어? 그럼 결과적으로 나오는 코사인 세타의 값이 세타2라는 것이 얘분의 얘를 계산하는 거니까 8분의 5.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정답이 13이 정답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접는 도형 해줬지. 기억나지? 접는 도형은 제일 중요한 게 펼쳤을 때 90도라고 하는 요걸 쓰셔야 됐고. 됐어? 그리고 내가 너네 도형적인 성질을 써서 이렇게 해줬지만 만약에 선생님 저 진짜 못 풀겠어 라고 하면 이 직선의 방정식, 이 직선의 방정식 교점 구해. 어쩔 수 없지 뭐. 알았어? 계산은 거지 같겠지만 답은 나온다. 됐냐? 오케이.